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디지털 투자 상품팀에 근무를 했었을 때 일인데요. 제 상사분이 급하게 저를 부르더니 투자 관련해가지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당장 가져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도 투자 시장은 치팅을 허용하지 않는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통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뭔가 혹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투자 시장에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상사분의 표정이 엄청 어두워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고요. 투자를 할 때 여러 자산에 골고루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여러 자산에 똑같이 n분의 1에서 깔고 나가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공부를 하는 거고, 이 매크로에 따라서 이 자산의 비중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로 자산이 오르려면은 그 자산에 돈이 흘러 들어가야지 그 자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에 돈이 얼마나 흘렀는지에 따라서 이 ETF의 수익률이 변하는데요. 우리가 이 자산에 언제 돈이 흘러갈지 미리 안다면은 돈을 매번 벌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글로벌 자금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글로벌 자금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 초호화 리조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매크로 투자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자산들이 보면은 이제 채권하고 현금하고 금하고 주식을 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네 가지 유형의 자산들의 이제 작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주황색이 미국의 단기 국채 MMF의 자금 유입 추이인데요. 자금 유입이 꽤 많죠. 작년 3월 말고는 계속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달에는 자금 유출이 조금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은 미국의 장기 국채인데 꾸준하게 자금 유입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은 미국 주식인데 지난달에 미국 주식에서 유출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계속 유입이 있었죠. 그러면 이러한 자금의 유출입들이 실제로 ETF 가격하고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장기채에는요, 자금이 이제 이렇게 계속 유입이 됐었는데 작년 9월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조금 지나고서부터 이렇게 자금 유입이 조금 둔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금은 여전히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금은요, 지난달에 이처럼 최고점 돌파를 하고 이번 달에 조금 주춤하다가 또다시 지금 최고점 돌파를 한 상태인데요. 실제로 이제 자금 유입은 지난달에 좀 많이 됐고 이달에는 좀 덜 됐는데 금 가격은 투자 자금 수요보다는 중앙정부의 수요에 의해서 조금 더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으로 자금은요, 계속 이렇게 흘러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미국 주식에서 자금이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주식과 중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자금 이제 유출입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유럽 주식은 올해 들어서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주식도 이렇게 조금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주식은요, 계속 이렇게 자금이 유출이었는데 작년 12월에 자금 유입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 주식이 한번 반등을 해줬고 또 이렇게 유출이 되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고 그 뒤로 지금 이번 달에 중국 주식이 꽤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자금 유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은요, 이제 안타깝게도 이번 달 들어서 자금 유출이 꽤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하려면은 자금이 유입이 이루어져야 반등이 될 거다라는 점, 이렇게 자금 유출입으로 같이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자금이 조금 빠지고 있고 유럽과 중국, 미국 장기 채권으로는 자금이 조금 흘러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빨리 팔았어요. 사람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편향이 있을 수 있는데 저한테는 처분 효과 편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는 건 잘 들어가더라도 좀 느긋하게 기다려서 많이 먹는 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다음에 투자할 때는 제가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서 저도 좀 개선을 해서 투자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금은 이제 미국 장기 채권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리조트 이름이요, 마러라고 리조트인데요.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리셨다고요? 마러라고 리조트입니다. 실은 이 리조트가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리조트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리조트로 각국의 정상을 이제 불러서 회담을 하는 장소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이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에 남을 만한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미국은요, 역사적으로 2번에 걸쳐서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본인들의 우위를 선점한 적이 2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중지 선언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프라자 합의였어요. 너네 다 통화가치 올려, 우리 달러 약세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통했던 거죠. 논리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찍어낸 달러를 너네 전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사용료 한 푼도 없이 갖고 있잖아. 그리고 너네 우리 국방력으로 저렴하게 안전을 보장받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너네 다 내 말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다 뺏어올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각국의 나라가 다 합의를 해줬던 거죠. 자, 이번에는요, 미국이 100년짜리 국채를 발행해서 다른 국가들한테 무이자로, 그것도 할인채로 강매를 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정이 마러라고 해서 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마러라고 협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실이 되면 어떡할까에 대해서 많은 월가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왜 트럼프 대통령이 100년짜리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10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유는요, 10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면요, 다음에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재정 적자를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요, 2025년 2월을 기준으로 36조 2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5경 2,5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돈을 많이 다뤘던 저도 좀 감이 안 오는 숫자이기도 하네요. 자, 이 부채는요, GDP 대비 마이너스 6.15%라는 재정 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 약세를 통해서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달러 약세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100년짜리 국채 발행이 현실화가 된다면 트럼프 정부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져갈 것 같아요. 세계 중앙은행은 일정 비중으로 달러를 다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국 10년물 국채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 미국 10년물 국채를 100년물로 바꾸도록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것도 무이자 할인채로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자 지출이 나가지 않고 또 10년물짜리 채권을 계속 발행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는 재정 적자를 조금 해소할 수 있고요. 트럼프 정부는 100년짜리 국채를 발행하는 게 장기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걸로 기대를 할 것이고요. 또 달러가 약세로 갈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보는 거죠. 100년물 국채가 발행이 되면은 기존의 10년물 국채를 100년물로 전환을 하라라고 각 나라에 얘기를 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발행이 축소가 되겠죠. 이러면서 재정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 10년물 국채 발행이 축소가 되면은 공급이 감소가 되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채권 가격 상승은 채권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미국의 시장 금리 하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은 그 나라의 통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이 꽤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약달러가 되면은 해당 나라의 경제에 안 좋은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조금 더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자국 통화를 약세로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약달러가 되면은요, 이제 달러를 사서 미국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내로의 기업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가 유치가 되면은 이제 공장도 많이 지어질 수 있고요. 또 이러면서 미국 내 제조업이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이는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자국 통화가 약세가 되면은요, 수출하는 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통화가 약하니까 조금 더 싸게 내보낼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사는 이제 타 국가에서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물건을
채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타국의 수요가 많아서 수출을 조금 더 많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는 수출 증가, 수익 감소로 이어지면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정부의 의도대로 100년물짜리 국채가 발행이 되면은 시장 금리가 정말 떨어질까요? 한편에서는 상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불확실성인 거죠. 우리는 이제 양쪽을 다 들어보고 투자를 할지 말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는 배경에는요, 기존에 발행하지 않았던 100년짜리 채권을 발행을 함으로써 금융에 변화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떠한 변화일지 많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좀 안 좋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채권에 대해서 위험 프리미엄이 증가가 될 수도 있고, 이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또 한편의 논리이고요. 또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사전에 미국 10년물 국채를 미리 매도를 함으로써 국채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을 해보면 미국의 100년물 국채 발행이 정말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다 보니까 불안감으로 인해서 금리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요, 미국의 의도대로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미국에서 100년짜리 국채를 무이자 할인채로 발행을 해서 이제 다른 나라 국가에 강매를 하게 된다면은 시장에 단기적으로 충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여전히 성장하고 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정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러라고 협정은 그냥 추정인 거지 지금 시행이 된다라고 그 어디도 올라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또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4.2%대에서 4.3%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어제 PC가 발표가 됐는데 이 PC 발표된 부분은 금리에 별로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이제 오히려 조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하락을 했는데, 이는 지금 성장에 조금 더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 시장 금리에 나타난 겁니다. 지금은 트럼프, 베센트, 파월, 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전히 이 장기 국채의 롱 포지션에 대해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조금 오랜 시간 투자를 하면서 조금 지치기도 했는데 이 금리라는 게 한번 방향을 틀면은 또 무섭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시장을 조금 잘 들여다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은 털고 나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저의 또 처분 효과 편향이 나타날까봐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그래도 저의 이런 편향을 저도 인지를 하면서 뭐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의견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요, 매크로 부티크 프리미엄 멤버십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